수능 만점자들 인터뷰 영상을 보면 좀 뻔하다 싶을 때가 많죠. 기본을 충실히, 잠도 충분히, 학교 수업 열심히 이런 말들을 들으면 감흥도 없고요. 솔직히 좀 못 믿었기도 하죠. 진실을 숨기는 걸까요? 오늘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능 만점자들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2년 대입에서 만점 받은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2년은 불수능으로 유명했습니다. 전국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당시 한 명이었죠. 그리고 이 학생은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한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기간이 다른 학생들보다 많이 짧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효율 있는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이 말해준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나가면 고3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만점자 학생은 기출 제대로 보기를 말했습니다. 특이한 점은요, 특히 수능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기출을 제대로 다시 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보라고 한 기출은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원에서 보는 기출, 6월, 9월 수능 이렇게 1년에 고3 때 3번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기출을 자세하게 다시 보지는 않습니다. 기출은 하도 많이 봐서 이미 보면은 답이 보인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막판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실전 연습도 할 겸 사설 모의고사를 보거나 신유형 문제를 매일 1회, 2회씩 풀어본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도 과하지 않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전 연습을 넘어서서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를 지나치게 보는 것은 시험장에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상황을 점검해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학생이 보라고 한 기출은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6월, 9월 수능 이렇게 1년에 3번 보는 시험이고요. 고1, 고2 때는 보지 않고 고3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현재 고1이나 고2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1인데 수능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고1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공부부터 2학기까지 완전히 끝내기를 추천드립니다. 고1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곧 수능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났다면 고1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3년치 정도 먼저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2학년 넘어가지 마시고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를 말씀드린 대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국어는 2학년, 3학년의 학년 구분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더라도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로 보시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습니다. 후에 기출을 학습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출은 오류가 거의 없는 양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질도 좋아요.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고1 국어 학습법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2022년 수능 만점자 학생은요, 이렇게 1년에 3번의 평가원 기출시험을 총 4년에서 5년치를 보는 것을 추천을 했어요. 총 12회 분량의 모의고사가 되는 것이죠. 다른 학생들은 기출을 일찍 학습해서 털어버리는 방식을 취하지만 2022 만점자는 마지막까지 기출을 잡고 있는 것을 오히려 추천했죠. 분량은 4년, 5년 정도의 기출이며 6월, 9월 수능 기출을 풀기를 권했습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최대한 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사설 문제도 물론 좋지만 출제하는 기관은 평가원이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의 양질의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기출을 충분히 접해본 학생이라면 문제를 보면 답이 기억나는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출은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는 기출을 풀면서 답을 외우다시피 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요, 수능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를 염두에 두면서 적용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 만점자 학생들은 특이하게도 수학 공부에서 해야 할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수단보다는 실질적인 공부에 중심을 둘 것. 이에 대한 예시로 오답 노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어렵거나 기억해야 할 문제들을 예쁘게 모아서 다시 복습하고 색색펜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죠. 깔끔하게 문제 쓰고 모범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수학 공부라고 하면요, 예쁘게 모범적인 풀이식을 적고 오답 노트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공부의 정석이라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과 대입 수학 선생님들의 상당수가 오답 노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들 시간에 혼동되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한 문제라도 실질적으로 이해하라는 조언을 많이들 하죠. 틀린 문제는 완전 모범풀이식을 암기하다시피 해서 우겨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야 하는지만 간략하게 이해한 바를 좀 적어놓고 풀이에 사용된 개념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추천했습니다. 오답을 학습하는 자신만의 공부법으로 고3 때와 재수 때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를 잘라서 큰 봉투에 넣어두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꺼낸 문제를 보고 완전히 이해가 되고 풀이에 문제없이 풀리면 문제를 버리고 복습이 필요하면 다시 넣어두면서 꾸준히 문제를 복습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나 통할 것 같아요. 죄에 틀리고 있으면 봉투가 넘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기본부터 많이 흔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것도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다른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능 범위의 기본 개념과 기출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수학은 변화가 있어서 문제 난이도나 범위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기출이 사실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라면 개념부터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 기출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요. 개념을 학습을 할 때는 개념이 완전히 숙지가 되어서 자신만의 언어로 쉽게 설명도 되고 적절한 예시를 들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출은요. 문제를 읽으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까지 방향을 확실하게 아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념과 기출이 온전히 숙지가 되면 보통은 2등급 정도의 성적으로 시작이 되죠. 개념과 기출부터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영수 중에 유일하게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2 수능 만점자 학생도 타 주요 과목에 비해서 비중이 줄어들어 다른 과목만큼의 많은 노력을 하지는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시간에 다른 주요 과목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을 말했죠. 하지만 꾸준히 단어를 학습하고 기출을 복습하는 것은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어 학습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단어장을 사기보다는요, 공부해왔던 여러 기출 단어를 복습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인강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추천한 단어장 중에 한 권을 골라서 복습하기를 추천했고요. 그리고 한 번 돌리고 나면 양을 늘려서 다시 누적 복습하기를 추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스카이버스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영어는 누적 복습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10개를 외웠으면 내일은 오늘 것까지 20개를 외우는 것이죠. 어제 단어 10개를 복습하고 오늘 단어 10개를 외우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문과 관련된 단어, 파생어나 유의어, 반의어 같은 것들이요. 그것도 같이 끼워 넣어서 점점 더 확장해서 복습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복습을 할 때 주요하거나 자주 나오는 빈출 단어, 표현들은 더 철저히 학습해야 함을 말했죠. 그리고 기출도 철저하게 복습할 것을 권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학습할 때는 내가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부터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오답률 표를 보고요.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은 어떤 건지 연도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틀린 문제들은 단순히 오답을 확인하는 것을 떠나서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만약에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접했다면 어떻게 풀었을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만점자 학생의 국영수 공부법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넣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따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부법은 자신에게 맞아야 해요. 그럼에도 이 공부법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나만의 공부법을 찾기 전에 성공적이고 좋은 공부 방법을 보여드리면 좋은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2 만점 받은 학생의 공부법을 살펴보니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어요. 반수를 한 학생이라 이 학생에게는 적은 시간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 무척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불필요한 부분이 최소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만점자의 학습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감탄을 많이 해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공부법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무척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어쌤이니까 국어만큼은 한 스텝을 더 밟아서 각 지역의 학생들이 최대한 따라올 수 있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